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장기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패하자 여러분, 저녁 식사는 맛있게 드셨나요? 네, 저는 요즘 이제 다이어트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는 보통 샐러드를 먹거나 아니면 바나나 한 개 정도를 먹으면서 식단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운동이 좋긴 하지만 식단 관리만큼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저녁에는 최대한 식사를 적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저녁을 적게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기운이 조금 없어가지고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그 순간을 잘 버티면 확연히 이제 다음날에 이제 좀 살이 빠진 느낌? 몸이 좀 가벼워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저녁에는 식사를 조금 줄이는 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다음 주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개장이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 뭐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뉴욕 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미국 증시가 흘러갔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삼성전자에도 이제 제가 하루에 이제 3가지씩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지 한번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보시다시피 3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이너스 11% 대폭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밀자료, 그리고 세 번째는 급하다, 좀 긴박하게 좀 돌아가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3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으로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네이버 카페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동영상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여기 밑에 이제 댓글, 네,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 놓을게요. 클릭이라고 적어 놓을 텐데, 댓글 부분에 이제 신사뮤직이라고 있습니다. 요걸 클릭을 누르시게 되면은 제가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로 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레포트 자료죠. 이제 조만간 3분기에 대한 이제 10월 28일이죠. 요때 삼성전자가 정말 많은 이제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그에 대한 데이터를 제가 전부 다 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레프트, 그리고 공시자료, 그리고 또 ETF 종목도 있죠.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이버 카페는 무료이기 때문에 가입을 하시면 편안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영상 끝날 때 까먹을 수 있으니까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전패자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뉴욕 증시, 미국 지수의 이제 3대 지수를 보시면요,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산업은 0.21% 상승을 했지만 장 초반 11시 조금 넘어서는 하락장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반등장을 보여주면서 일단 상승 마감으로 0.21%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나스닥 종합은 0.82% 하락, 그리고 S&P 500도 0.12% 좀 하락장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의 흐름세가 썩 좋진 않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기술 기업들의 실적 우려와, 그리고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연준이라고 하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발언에 약간의 좀 혼조세를 보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은 기술에 대한 이제 기업의 실적, 그리고 파월 이제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관련 이제 발언 등 이런 것들을 좀 주시를 좀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서 실적을 이제 발표한 이제 스냅의 주가는 애플의 사생활 보호 규정의 변화로 회사가 광고 수익이 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는 이제 소식이 나오면서 2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뉴욕 증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에 따라 이제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알파벳 이런 이제 종목들이 이제 주가가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바로 뒷장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인텔 이야기를 빼먹을 수가 없죠. 네, 오늘 좀 큰 이벤트가 발생을 했는데 인텔의 주가가 매출이 예상치를 밑돌았다라는 소식에 10%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정말 미국은 이게
너무 많이 빠졌어요. 네. 그래서 인텔 측은 이제 매출이 부진한 것은 공급망 차질 때문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그러나 이제 외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빠져나왔죠. 이와 더불어 테슬라 주가도 이제 실적 호조에 따라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면서 910달러까지 지금 올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뉴욕 증시가 썩 좋지 못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줄은 아시아 증시인데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유럽 증시입니다.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영국은 0.2% 상승, 그리고 프랑스는 0.71% 상승, 그리고 독일도 0.46%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시장의 흐름세가 상당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좋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뉴욕 증시 한눈에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에서는 일단 증시에서는 빨간불이 하락장이지만 상승장이죠. 근데 여기 이 차트에서는 빨간색이 하락장입니다. 진하면 진할수록 그 폭이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일단 마이크로소프트는 0.52% 하락, 애플도 0.53% 하락, 그리고 구글도 3% 하락했고, 페이스북이나 아마존 좀 대체적으로 하락을 많이 했죠. 이에 반해 이제 기술주도 이제 거의 상승을 좀 하긴 했으나, 네, 하락장도 좀 많았고, 대체적으로 초록장이 많죠. 그래서 이제 뉴욕 증시가 그만큼 좋지 못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피낸시얼의 이제 JP모건이나 뭐 이런 종목들 대체적으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이제 뉴욕 증시,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기술주에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읊어보고 한번 지나가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필라델피아 반도체 정말 유명하죠. 그래서 일단은 3,370으로 종가 마감을 지었고 1.22% 하락장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장 초반 좀 하락장과 이제 상승장 이렇게 등하락을 보이다가 결국에는 힘이 빠지면서 이제 주가가 좀 빠졌는데요. 일봉을 보셔도 아직은 데이터에 있는 이제 박스권 안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구성 종목 총 16종목이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중요한 8종목을 가져왔는데요. 이 8종목을 하나씩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0.15% 상승. 근데 인텔, 이게 좀 많이 빠졌어요. 인텔이 진짜 11.68% 정확히 빠졌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가장 낮은 수치로 지금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 바로 뒷장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제 주가가 이제 매출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네, 그러면서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왔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 밑에는 이제 AMD나 AMAT, 그리고 램리서치나 ASML도 지금 사상 최고치에 경신을 하면서 너무나도 잘 나가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브로드컴까지 대체적으로 상승을 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인텔만 좀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인텔이 왜 하락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인텔의 몰락이라고 하면서 고객사들이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의 반도체 회사의 인텔의 주가가 좀 폭락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11.68%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한 이유, 네, 일단은 이제 올해 들어서 가장 낮은 이제 수치이고요. 지난해 12월 30일 요때가 48.75달러에 비해서 10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실 PC 업체들에 대한 출하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이제 팬트업이라고 하죠. 이 팬트업은 이제 보복의 소비가 이제 둔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원관리 칩이나 다른 반도체 칩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인텔의 사업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인텔은 컴퓨터 중앙 처리 장치, 바로 CPU라고 불리죠. 이 CPU 같은 경우 이제 전문적으로 만들긴 하지만 전 세계 시장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그리고 무선통신기기로 수요가 옮겨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PC에 대한 출하가 감소가 됐기 때문에 외인들이 어느 정도 떠났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소식을 좀 전해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이것만은 안 뺏긴다. 이재용 이제 부회장과 정의선 이제 회장이죠. 서둘러 이제 출국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들이 바로 이제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도 이제 위드 코로나 11월 달에 온다고 하니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뉴스를 본 것 같은데 대략적으로 오늘 이제 오후 들어서 이제 70%? 네, 백신 접종이 70%가 넘었다라고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위드 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좀 많이 수치가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재계 총수들이 해외 출장길에 아마 위드 코로나가 발생을 한다면 편안하게 갔다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자재 값이나 상승에 대한 이제 글로벌 물류 대란 그리고 유동치는 국제 정세 이런 이제 총수가 직접 리스크를 요인을 챙겨서 불확실성을 좀 제거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외에 갈 것으로 보고요. 삼성전자의 부회장인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서 해야 할 일들이 워낙 많이 있어서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네, 바로 세 번째 소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목을 보시다시피 미국의 상무부 그리고 SK 하이닉스죠. 우리나라 시가총액 2위이자 반도체 회사이죠. 그리고 인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와 인텔이 반도체 관련 자료를 제공을 수락을 했습니다. 사실 기밀 자료 달라고 했으니까 SK 하이닉스는 그냥 주겠다. 이러한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위기 관련해서 자발적 자료 요청에 위해서 이제 협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을 불러 모아 이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위기 대응에 대한 화상 회의를 열고 이제 기업들의 답변 시한을 내달 이제 11월 8일이죠. 요때까지는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도 답변을 줘야 되는 상황에 이르러고 있습니다. 우리 삼성전자의 이제 경쟁업체이죠. TSMC 같은 경우에는 단호하게 말을 했죠. 우리는 기밀 자료 줄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어떠한 입장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말로는 이제 주지 않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뭔가 제재가 들어온다면 또 태도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이나 이벤트 이런 것들은 다 이제 한번 읊어봤고요. 다음에 네이버 카페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을 보시다시피 제가 이제 댓글이죠. 유튜브 댓글을 클릭을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공시자료, 영업이익이나 매출, 그리고 다양한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이슈, 이러한 정보를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증권사 레포트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3분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뭐 대신증권에서 이렇게 이제 분석한 내용들을 제가 내용을 다 가져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